네, 이제는 제 사례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경매를 배운 지 2주 만에 바로 입찰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례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볼 텐데요. 저는 처음에 소형 아파트 3채를 동시에 낙찰을 받았었어요. 물론 이 아파트 각각의 상황은 정말 달랐지만 지금은 그때랑 다르게 한 아파트당 70에서 80%까지 대출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상황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3건을 동시에 낙찰을 받았고 평균 3,272만 원의 낙찰을 받았어요. 그래서 대출은 건당 2,100만 원이 나왔고 방 하나짜리 아파트였어요. 그래서 도배랑 안에 수리를 해서 한 200만 원씩 총 600만 원 지출이 진행을 했고요. 근데 이 과정에서 한 업체에서 무보증으로 25만 원씩 기숙사로 사용하고 싶다고 안내를 받았는데 사실 이것도 나쁘지 않은 조건이라고 생각은 들었어요. 왜냐면 이때 당시 제가 들어간 비용이 제 자본으로 받았을 때 한 3, 4천만 원 들어갔는데 월세를 75만 원이나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는 괜찮았다 생각은 들었지만 일단 저는 매도를 해보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진행을 했죠. 그래서 결국에는 개당 4천만 원씩 거래를 하기로 했었는데요. 9,813만 원에 낙찰 받아서 수리비 600만 원, 관리비 350만 원 냈고 장기 수선 충당금 30만 원과 취득세 다 합해서 총 1억 1,153만 원이 지출이 됐어요. 그리고 1억 2천에 매각을 했으니까 대략적으로 한 1,100만 원 정도 이익을 봤다고 볼 수가 있는데 재밌었던 거는 처음으로 이런 물건을 진행을 하고 정리를 하면서 굉장히 많이 배웠어요. 먼저 첫 번째로 임차권 설정을 했던 방 같은 경우는 밀린 관리비 제가 100만 원 정도를 냈었거든요. 두 번째로는 나라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었던 분이셨는데 결국에는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아서 보증금을 못 받았어요. 너무나도 아쉬운 사례였고요. 또 하나는 이 사람은 저에게 명도 확인서를 받아서 자신의 보증금을 법원으로도 받아야 되는 분이셨는데 관리비가 250만 원이나 쌓여 있었는데 요걸 내지 않았던 분이 계셨는데 요 내용 때문에 또 해결하는 과정에서 배운 게 있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만약에 내가 월세나 전세를 살고 있다, 나중에 나가실 때 꼭 이 소유주에게 장기 수선 충당금을 받으셔야 됩니다. 저도 요거를 임차인에게 내줬던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요 내용도 그 당시 처음으로 해보면서 제가 배웠던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물건 잠깐 살펴보면요. 일단 이 물건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2016년 12월 27일 근저당권 설정이 되어 있죠. 이 날짜보다 느린 이런 권리관계는 모두 다 깔끔하게 지어진다고 볼 수가 있는데 해당 임차인 같은 경우는 2017년 날짜가 한참 더 늦죠. 하지만 전입 확정 배당 신고를 잘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의 보증금 600만 원은 법원으로부터 제 낙찰 대금에서 받을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은 명도 확인서라는 걸 저한테 받아가야지만 법원으로부터 돈을 받아갈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이분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줬던 그런 분이셨어요. 근데 한 가지 여기서 제가 알게 된 사실은요. 여기 보시면 2018년 2월 23일 임차권 설정이 되어 있다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임차권 설정은 여기에 내 보증금이 있다고 하고 방을 뺀 경우에요. 그러니까 이 날짜 이후로 발생된 관리비는 제가 책임을 진 거고 이 전까지는 이 사람이 냈어야 되는 내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 날짜 이후로는 제가 관리비를 내는 거였구나라는 걸 이 사건을 통해서 알게 됐고요. 그래서 제가 관리비 100만 원을 냈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아까 말했던 두 번째 분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배당 신고를 하셨으면 이 돈을 받을 수 있었던 분인데 신고를 하지 않아서 그냥 집을 비웠던 분이시고요. 특히 이분이 정말 문제가 많았어요. 이분 같은 경우는 임차권 설정을 하고 나가지도 않았고 어떻게 보면 서류상 이 집 안에 살고 계신 분이었어요. 그럼 당연히 관리비는 저한테 나가는 게 아니라 현재 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이분께 관리비가 부과가 되고 있었던 거였거든요. 근데 이분은 그냥 짐 빼고 나갔지만 임차권 설정하지 않았던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분은 관리비를 자기가 못 내겠다라는 약간 분쟁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한테는 뭐가 있어요? 저는 명도 확인서가 있죠. 이분은 보증금이 한 1,100만 원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1,100만 원을 받으려면 저한테 명도 확인서를 받아가야 되는데 관리비를 250만 원을 내지 않으면 전 이거 안 준다고 했어요. 그래서 결론 관리비 250만 원을 5개월 뒤에 저한테 주고 명도 확인서를 받아갔던 케이스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명도할 때 만약에 명도 확인서를 낼 수 있는 그런 임차인이 있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유리한 조건에서 협상이 가능하다는 부분을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1,000만 원 투자했는데 3,000만 원을 벌었던 이런 수익 사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해당 물건 같은 경우는 천안에서 제가 낙찰 받았던 빌라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5,266만 원에 2020년 6월 22일에 낙찰을 받았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현재 소유주가 전입돼 있다고 나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소유자가 살고 있으니까 사실상 제가 물어줘야 될 전세 보증금 또는 월세 보증금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소유자가 살고 있는 경우에는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매각물건 명세서를 봐도 조사된 임차 내역이 없다고 나와 있고 밑에도 어떠한 내용도 없다고 볼 수 있죠. 그럼 이렇게 되면은 정말 안전하다, 그러니까 입찰을 해도 된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께서는 여기가 다 빈칸이다, 여기는 그냥 안전하다 생각을 하시면 될 정도로 앞으로 여러분들은 매각물건 명세서를 볼 때 이런 형태의 물건이면 안전하다고 판단하실 수 있어야 돼요. 보고 있는 매각물건 명세서는 안전한 매각물건 명세서다, 오히려 내용이 없으면 안전하다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최선순위 설정은 2015년 1월 28일이죠. 근데 싸울 상대가 없는 거예요, 날짜 싸움을 할 상대가.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책임질 보증금이 없는 소유자가 살고 있는 경우에는 안전하니까 입찰에 참여하셔도 됩니다. 그럼 이 물건 어떤 상황이었는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명도는 2개월 걸렸어요. 이사 비용은 주지 않았고요. 대출은 약 4천만 원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월 이자가 약 11만 원 정도 나왔고요. 이곳은 23평이었죠. 그러니까 방이 3개, 화장실 하나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도배를 한 50만 원 주고 하고요. 이주 청소 25만 원 주고 했습니다. 크게 손을 안 봤어요. 그리고 2020년 9월에 바로 계약을 했어요. 545만 원. 자, 그러면 545만 원을 제가 계약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 이자는 11만 원 나가니까 저한테 떨어지는 순수익은 34만 원. 이걸 12개월로 하니까 약 400만 원. 그러면 총 금액을 한번 계산해 볼게요. 5,266만 원의 낙찰을 받아서 4천만 원 대출을 받고 다시 보증금 500만 원을 회수했더니 총 투자된 금액이 766만 원인데 이때 당시 취득세는 지금하고 조금 달랐어요. 3개 주택부터는 거의 한 4% 정도 냈기 때문에 취득세 242만 원. 그래서 총 한 1,000만 원 정도 냈었던 사례였는데 이 1,000만 원이 어떻게 수익이 3천만 원 났느냐, 이렇게 됐습니다. 제가 앞에서 개인과 법인의 차이 말했을 때 2년 터울로 한 사이클 돌리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이때 2022년 8월 7,900만 원에 매매 계약을 진행을 했습니다. 저는 5,266만 원에 샀죠. 그로부터 2년 뒤에 7,900만 원에 팔았어요. 그러면 한 2,700 정도 차익이 생겼는데 저는 2년 동안 월세를 900만 원 정도 받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합치면 3천만 원이 훨씬 넘는 수익을 본 거죠. 그러면 실제로 제가 들어간 돈 1,000만 원이지만 빚 갚고 저에게 떨어진 거는 3천만 원이 넘는 돈이 저한테 떨어진 거죠, 따지고 보면.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런 1,000만 원을 가지고 3천만 원을 벌었던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품을 들이지 않고 한 6개월 만에 수익을 봤던 사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곳은 신탄진이라는 곳에 있는 굉장히 오래된 노후 빌라였어요. 여기 보시면 낙찰가가 5,269만 원. 안에 내용을 보면요, 현재 임차인이 살고 있어요. 보증금 300에 월세 35만 원 이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전입 신고 날짜가 2016년 8월 2일. 그러면 한번 계산을 해봐야겠죠. 여기 보시면 최선순위 날짜가 2016년 3월 24일, 임차인은 2016년 8월 2일. 최선순위가 더 날짜가 빠르기 때문에 사실상 날짜 싸움에서 이 임차인은 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의 보증금은 제가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확정 배당 신고 신경 안 써도 되는 부분이긴 해요. 그러면 이분은 제 명도 대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다만 이 물건의 상태를 보면요, 굉장히 상태가 좋지는 않았어요. 그럼 제가 이 물건의 상태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들어가는 통로인데요, 굉장히 어두컴컴하고 간판도 다 떨어져 있었어요. 그리고 들어가는 복들을 보시면요, 굉장히 어두컴컴하고 햇빛도 안 들어와서 굉장히 어두웠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런데 제가 여기 들어갔던 이유는 여기 신탄진역 앞에 있기도 하고 여기가 도시재생 뉴딜 사업 지역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주변에 이런 환경들이 개선될 여지가 보여서 한번 들어가 봤던 거고요. 최종적으로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이 물건 낙찰받고 나서 대출은 3,500만 원 받았고요. 월 10만 원 정도 이자를 냈던 것 같아요. 지금 여기가 17평 정도 되는데 방 3개, 에어컨 설치비 30만 원 들였습니다.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1년 정도 월세 없이 거주를 한 거니까 사실상 보증금 300만 원을 못 받아도 굉장히 아쉽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같은 조건으로 재계약을 진행을 했고요. 그럼 제 입장에선 명도와 이사 비용이 들어가지 않았죠. 그리고 동시에 월 세입자도 맞추게 된 거예요. 그럼 계산을 해볼게요. 35만 원 받아서 10만 원 이자 내고 나면 25만 원 남죠? 그러면 대략 6개월에 150만 원 정도 남았는데 낙찰 대금에서 대출 금액 빼고 보증금을 더하니까 1,469만 원 정도가 나갔어요. 물론 취득세 포함해서 진행을 하면요, 취득세는 242만 원 나왔고요. 그래서 6개월 동안 월세 받으면서 단기 매도로 한 6천만 원에 팔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월세 수익하고 시세 차익 다 하니까 대략 881만 원 정도 남았던 사례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지 않은 주택도 결국에는 다 매수할 수 있는 사람이 반드시 생긴다더라 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이때도 한 2개월 밖에 안 걸렸던 것 같아요. 이런 되게 오래된 주택도 다 돈이 되는 물건이 될 수 있으니까 잘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서 한번 가져가 봤고요. 사실 이런 물건도 있습니다. 제가 1,600만 원 투자해서 한 2천만 원 이상 수익을 봤던 공매 사례 말씀드려 볼게요. 자, 일단 여기는 온비드 공매를 통해서 제가 낙찰을 받았고요. 감정평가 금액이 2천만 원인데 2번 정도 유찰이 됐어요.
그래서 1,600만 원에 시작을 했던 그런 물건인데 저는 혼자서 1,646만 원에 낙찰을 받았습니다. 근데 사실 이때 저 혼자 낙찰을 받으면요 되게 겁이 나요. 왜냐면 이 물건에 뭐가 문제가 있나? 왜 사람들이 안 들어왔지? 이렇게 되게 겁이 나는데 어쨌든 낙찰을 받고 이 물건 정리를 진행했습니다. 자, 이 물건 잘 보시면요 처음에 봤는데 이렇게 교회였어요. 제 물건은 저 안쪽에 예배하고 있는 이런 의자 쪽에 있는 제 자리는 여기였는데 당연히 이 물건에 대한 제가 권리를 행사할 수가 있는 그런 위치에 있죠. 그리고 또 하나가 제가 이 물건을 들어간 이유는 약간 지분 경매라 생각하고 들어갔는데 여기도 교회, 여기도 교회, 교회 소유였어요. 여기만 다른 사람 소유고, 그러니까 이 물건을 제가 낙찰 받아 가면 이거를 이 교회에게 임대를 주거나 매각을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이런 단순한 생각으로 입찰에 참여를 했던 거예요. 나중에 들어보니까 교회에서는 본인들이 조금 더 헐값에 이 물건을 낙찰 받으려고 계속 지켜보고 있었다고 해요. 근데 뭐 그 타이밍을 제가 잘 들어갔던 거죠. 저는 총 3가지 전략이 있었어요. 먼저 첫 번째로 교회에 매매하거나 월세를 준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인터넷 우체국을 통해서 여기 내용 증명 보낼 수 있거든요. 내용 증명 보내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7,500원 주고 내용 증명을 보냈고, 굉장히 예의 있게 그래도 교회잖아요. 저의 소개를 하고 연락을 좀 달라고 이렇게 내용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2,200에 매매하시거나 아니면 300에 20 월세 계약을 제안을 했어요. 근데 둘 다 싫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느냐, 일단 시설 원상복구를 요구했어요. 이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 거는 총 8칸 중에 1칸을 제가 소유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공용복도를 저도 쓸 수 있어야 되는데 현재는 이 공용복도를 포함해서 교회로 쓰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원상복구 제안을 드렸고, 그럼 저는 어떻게 하느냐, 저는 일반 매매를 한번 내봤어요. 여기 3,500만 원 또는 200에 20 내놔봤는데, 만약 이것도 안 되면 전 여기에 나중에 택지개발 사업에 지구단위 계획으로 포함되어 있으니까 제가 사무실로 쓰다가 나중에 보상받으면 되겠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을 하고 들어갔죠. 자, 결론은 어떻게 됐냐면요, 결국에 일반 판매로 저는 매매가 된 케이스인데, 먼저 원상복구 제가 요구했잖아요. 자, 여기 보세요. 이렇게 이 문으로 막아놨던 것을 뚫어가지고 이렇게 복도를 만들어 놨고요. 두 번째로는 제 상가의 위치를 보시면 내부에 예배하는 곳인데, 이곳을 이제 벽을 양쪽에 만들어 주면서 제 공간을 확보해 줬어요. 그럼 저는 이렇게 문만 만들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문과 창문 하나를 내는데 80만 원 정도 들었어요. 이렇게 진행을 했죠. 그리고 나서 바로 어떤 사람이 산다는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저도 바로 매매를 하려고 했는데 결국에는 거래가 불발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내용 증명 하나 가지고 크게 돈 들인 거 없이 단기 매도를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결론은 거래가 불발이 됐지만 나중에 더 좋은 기회가 왔었습니다. 자, 언제냐면 그로부터 2년 동안 보증금 200에 월세 20만 원을 굉장히 잘 받았어요. 그리고 3,750만 원에 매매 계약을 체결을 했고요. 투자금은 1,800만 원 들어갔죠. 그래서 매매 차익과 월세 금액 다 더하니까 결국에는 2,300만 원 정도 벌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은 금액으로 투자금 이상으로 뽑아서 먹는 경우가 굉장히 흔치 않은데, 어떻게 보면 이런 공매 상가를 가지고 이러한 사례를 만들어낼 수 있었던 거는 굉장히 저도 운이 좋았기도 했지만, 이런 물건을 계속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물건을 여러 번 찾아봐야 하루의 루틴대로 계속 물건을 검색을 하고, 괜찮은 물건이 있으면 관심 등록을 해서 이거를 내가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지 구상을 하고 실제로 실행을 해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백날 이렇게 강의 듣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무조건 실행을 해봐야지만 내가 실제로 체득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저도 처음에는 이걸 교회에다가 팔 생각으로 갔지만 제 마음처럼 되지 않았고 계획처럼 되지 않아서 굉장히 당황했지만, 그래도 더 좋은 결과로 이 물건을 매도할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걸 가지고 용기를 내시고 꼭 한번 이 모든 강의가 끝나면 실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실행을 해보셔야 돼요.